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오픈 AI의 공격을 받으며 주가가 하락한 구글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또 테슬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간만에 크게 폭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저는 어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3개 종목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중국 롱잉에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이건 물타기였죠. 그리고 알파벳 구글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구글은 워낙 예전부터 모아오던 종목이라 당연히 불타기가 됐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글은 초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이라 매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결정적으로 많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좋아하시는 BNKU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BNKU는 제가 글을 올릴 때만 해도 한 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 또 제 평단가보다도 이미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그냥 과감히 불타기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제가 BNKU 같은 종목들은 불타기 들어갈 때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일단 BNKU는 워낙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저를 따라서 같이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불타기 판단을 과감하게 내렸는데 혹시나 좀 떨어진 채 마무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괜히 불타기 들어갔어. 역시 춤에는 물타기만 하는 게 정석인데 같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아무튼 다행히도 BNKU는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오르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불타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났고 채권은 약간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빅테크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섹터들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시장에 영향을 끼친 건 소매 판매 수치였습니다. 소매 판매 수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표되자마자 채권은 안심하며 상승할 수 있었고요. 채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주들의 모임인 러셀 2000이라던가 은행 섹터라던가 리츠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인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 발표 외에도 몇 가지 소식들이 더 있었는데요. 일단 마이클 버리가 드디어 반도체 숏을 포기하고 알파벳과 아마존을 비롯한 중국 주식들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마이클 버리의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곤 해도 워낙 숏의 대명사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숏 배팅을 포기했다는 게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불러왔고요. 구글은 또 어제 빅테크 중에서도 유독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웹 검색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에 구글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구글 주주로서 확증 편향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막상 데이터를 봐도 그게 나와요. 오픈 AI가 2023년에 챗GPT 출시한 이후에 구글의 전세계 웹 검색 시장 점유율이 62%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2월 현재 66%까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챗GPT의 답변이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로스 체크 어디서 합니까? 구글에서 하죠.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엔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일찌감치 진출을 해서 시장을 선점해둔 상태입니다. 인도에서 점유율이 98%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85%입니다. 참고로 인도는 전세계 인구수 1위, 인도네시아는 4위죠. 아무튼 이 국가들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구글의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섹터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이런 애들까지 한꺼번에 싹 다 크게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동안 못 오른 섹터에 대한 순환매입니다. 어제 보면 반도체 섹터는 별로 힘이 없었죠. 빅테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전기차 섹터로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전기차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한동안 시장에서 버려지는 섹터 아니었나? 굳이 전기차 섹터까지 챙겨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과는 좀 다르게 막상 지금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포드가 저가형 전기차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스텔란티스와 벤츠가 무려 6조 2,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유럽 전역에 4개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전기차 렌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임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소식들이 전기차가 안 좋네 뭐네 말이 많이 나오곤 있어도 기업들이 저렇게 차곡차곡 큰 돈 들여서 준비하는 걸 보면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오긴 오겠구나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매수를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PPI 발표가 있습니다. PPI 수치가 나오게 되면 CPI 수치와 조합해서 월가에서 대략적인 PCE 수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PPI 발표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도 또 뭔가를 매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게 되면 늘 그렇듯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